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비가 오네요. 여러분들과 저와 공통점이 따져보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분들이 학부모실 거예요. 그러면 어린 자녀부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든 학부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하고 또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소통하실 수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소통하실 수도 있고 한 집에 산다는 전제로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아이랑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저는 직업적으로 어쨌든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녀와의 소통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 난이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자녀와의 소통이 정말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한국 같은 경우에 입시, 이제 교육, 여러 가지 진로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소통이 정말 만약에 너무 쉬워요 이런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부모의 의지대로 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정말 전적으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의견에 제 세대는 이런 말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군소리 없이 정말로 이런 방구 없이 그냥 무조건 부모의 의견에 따라가는 아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요즘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엔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만 해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거의 그런 친구들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어떤 거를 권유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론 아이들이 무조건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생을 더 살아보면은 그래도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걸었던 길 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후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물론 뭐든지 다 승승장구하신 분들은 또 그만큼의 또 노하우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내 아이는 적어도 이제 되풀이하고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아이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또 매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더 아이 입장에서는 자주 반복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끔 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지만 같이 한 가족, 한 울타리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그런 얘기를 부모님의 그 빈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자주 접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의 이야기는 잔소리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얘기도 엄마 아빠가 하면 안 듣는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예, 그게 저에게도 적용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심리 상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소통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최대한 저 또한 제 아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 아이를 너무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또 서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야 말씀드린 대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최대한 그래도 내 아이라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항상 옳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다 보면 그 단점도 많이 보이거든요, 의외로. 근데 또 어떤 부모님들은 칭찬을 많이 하라고 보통 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주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단점을
부모 입장에선 그런 단점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단점을 이제 알려주는 부모님도 계시죠. 하지만 그게 정말 그 줄타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칭찬만 계속 해준다고 그 아이가 무조건 잘 된다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것도 믿지 않거든요. 물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하고 뭐 곰도 춤추게 하고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칭찬이 좋은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은 또 자녀를 망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비판도 자녀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가 아이의 그런 성격적인 부분하고도 연결되겠지만은 어쨌든 나이랑도 또 연결되겠고요. 하지만 분명히 부모의 말이라도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뭐 누구랑 비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그냥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런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비교당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 부부간에도 그냥 뭐 친구의 아내나 남편과 비교하면 그 말에도 발끈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누구나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틀에 박힌이 아니라 그런 옳지만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해보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참 어렵다는 얘기를 그냥 해보고 싶은 겁니다. 어려운 거 당연히 알죠. 어려운 거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분명히 한두 번의 의견 충돌이 생겼을 확률이 큽니다. 요즘 친구들은 또 약간 더 성숙하잖아요. 저희 세대보다 좀 더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들은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또 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해서 보면 그냥 서양에서 살 때 그 서양 친구들보다 조금 더 그런 그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지 조금 더 좋게 말하면 성숙한 거고, 이제 조금 더 일찍 그런 세상을 조금 그런 쓴맛들을 조금 더 일찍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면 대화를 멈춰야 될까요? 그렇다고 대화를 계속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자녀의 입시나 이런 교육에 있어서 특히 더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더 뭐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교육에 관심이 있으실 테고, 아이는 정말 아이가 그런 거를 좋아하고 열심히 같이 화이팅 해준다면 부모로서 너무 고맙죠. 그리고 너무 좋죠.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이 또 공부를 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녔지만 진짜 공부를 즐겁게 좋아해서 했던 기억은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공부가 너무 즐겁고 뭐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짜 무조건 공부가 다 좋고 공부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만 공부를 했던 기억들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뭔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들어줄 수도 부모로서는 참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네, 아이가 전혀 다른 분야, 부모가 정말 생소한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랬을 때 아이를 어디까지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어디까지 믿어줄 수 있고 신뢰해줄 수 있나. 물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를 믿고, 전적으로 믿고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 적어도 부모라면. 근데 사실 그게 말처럼 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경험이 오래 연륜이 있으시고 다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만, 참 부모로서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또 내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하고 또 이제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자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더 하겠죠. 지나고 나면 뭐 여러 부분 이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말하고 했는지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란 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을 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꼭 좋은 말이라고 해서 나중에 다 기억하고 또 다 느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나보면. 왜 나중에 엄마 아빠는 분명히 그걸 말했는데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도, 들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언제 그랬어? 나한테 언제 그런 거를 권했어? 나한테 언제 그런 조언을 해주고 나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부모 입장에서도 할 말이,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죠. 그냥 정말로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소통하시나요? 특히 뭐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는 제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하면은 뭐 3-4시간도 합니다. 3-4시간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어떨 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지만 아빠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아빠랑 대화를 시작하면 3-4시간이잖아. 그 말의 의미는 즐겁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당연하죠. 어떤 얘기를 정말 즐겁게 3-4시간. 근데 저는 아이랑 또 3-4시간을 실제로 즐거운 얘기로도, 그 아이의 관심사만으로도 3-4시간을 또 얘기하는 경우의 아빠거든요.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최근만 해도 아이랑 그냥 아이가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 분야죠. 그런 얘기를, 공부와 전혀 관련이 없죠. 참고로. 네. 그런 얘기를 한 3-4시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도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즐거웠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자기 엄마한테 아빠랑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아빠로서 기분 좋죠. 하지만 그럼 맨날 저와 제 아이는 그런 즐거운 대화만을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제 아이도 괴로울 겁니다. 또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교육 관련 분야에서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부모님들이 이제 말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날카로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도 반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뭐 아빠 엄마가 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게 꼭 내 아이한테만큼은 또 그게 항상 장점이 되는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얼마나 소통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얼마나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그리고 자녀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여러분은 존중해 주시나요? 저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내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될까? 무턱대고 저는 아이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 아이의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아빠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약간 제 방식이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이의 의견이라고 해서 내 아이의 의견이니까 무조건 받아줘야 돼. 무조건 따라줘야 돼. 물론 저도 압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말을 제 부모님께 가끔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내가 내 아이의, 즉 자식의 의견을 꺾어. 결국은 내가 져줘야지.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 쓰면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얘기를 하다 보면 바뀐다는 겁니다. 참 그게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강압적이면 안 되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강압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신은 강압적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이면서 내가 강압하는 거, 내가 강제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거는 뭔가 어쨌든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억지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같은 가족이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니까 이게 윈윈이 되면은 가장 좋은데, 결국 부모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부모라는 공통점, 그리고 자녀들한테 얘기할 땐 적어도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를 떠나서 내 자녀들은 다 그래도 잘 되라고, 잘 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그렇다는 전제 조건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내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똑같은 전제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전달이, 그리고 그 소통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거를 우리가 쉽게 뭐 주변에서도 보고, 나의 일상에서도 보고,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이 느끼시고, 반복하시고, 후회하시고, 배우시고, 계속 그게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정답을 드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영상 하나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은 또 저런 경험이 있는데도 또 저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아, 저런 또 모습이 있구나,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부모입니까? 자녀와 소통함에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만약에 능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 잘 자녀들을 이끌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리스펙트 하면서 그 조언을 잘 따라올 수 있고, 적어도 그럴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또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위만 둘러봐도 자녀랑 정말로 아주 진짜 그 케미가 너무 좋은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다반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만 같이 타더라도 분명히 자녀랑 같이 탔는데 그냥 자녀는 저 구석에서 휴대폰 보고 있고, 아주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뭐 식사를 하더라도 소통이 거의 없는 그런 가족들도 또 있고요. 뭐 우리 드라마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고, 뭐 어렵지 않은 그런 광경입니다. 자녀와 소통이 거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아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저와 같이 조금 더 그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조금 더 그래도 가이드를 해주고 싶은 부모님도 계시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리고 나는 과연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내 아이와 잘 소통이 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와 아이의 그런 소통법은 과연 건강한 소통법일까, 그리고 내가 내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조언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